현대시 김산. 무언가 저쪽에서 오고 있었다. 공기는 잠시 가던 길을 멈췄고 인파 속에서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는 불행이 발견되지 않았다. 고로 어떤 발생도 하지 않았다. 모든 빛은 그늘이 남긴 배경이므로 명백한 저녁을 그린 화가는 없다. 실패한 비닐 창문의 구도 사이로 바람의 궁극을 윤문하는 한 마리 새. 날개는 결국 상식적이고 현학적이다. 그는 쓸데없는 안부를 생략한다. 공장 굴뚝은 비약하는 고체의 빗줄기. 안개의 기록은 이제 그만하기로 한다. 울지도 웃지도 않는 이 세계에서 어떤 그림은 도저한 폐곡을 완성한다. 우체국 직원은 더 이상 슬프지 않다. 퇴근 무렵의 종이박스는 딱딱한 표정이다. 몰락을 그리는 화가는 흔해 빠졌다. 11장 내 시에 개성과 스타일이 없다고 해요. 다 마쳤는데 최종 회의입니다. 이 마지막 시에서는 그 메타시, 그러니까 시에 관한 시를 메타시라고 해요. 메타가 초월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 시에 관한 시 또는 뭐 시론에 관한 시, 그런 시를 메타시라고 해요. 언젠가 그 아치볼드 맥클리시의 시법이란 시가 메타시의 전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시법에 대한 시라기보다는 시 쓰기에 대한 그런 시입니다. 그러니까 좀 사유를 메타적 관점에서 사유를 하고 또 그 사유를 바탕으로 해서 현대시가 갖는 다양한 속성을 형상화한 작품이다라고 이 저자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선 살펴보시면 현대시 김산 시인의 시입니다. 무언가 저쪽에서 오고 있었다라고 하네요. 누군가 찾아와요. 그런데 그 찾아오는 대상이 분명하지 않고 포착되지 않는 그 어떤 희미한 약간 그림자 같은, 허상 같은, 그러나 존재하고 있는 것 같은, 살아있는 것 같은,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 그 무엇이 찾아온다고 해요. 흔히 시인들은 그렇게 찾아오는 것들을 심화라고 해요. 심화 또는 서양에서는 뮤즈라고 하죠. 시적 뮤즈가 찾아온다라고 해요. 근데 그것이 그렇게 쉽게 잡히지는 않습니다. 공기는 잠시 가던 길을 멈췄고 인파 속에서 고개를 갸웃거렸다라고 하는데 잡힐 듯 공기조차도 그것을 포착하고자 숨을 죽이는 그런 순간이라고 합니다. 잡힐 듯 잡히지 않는 바로 그런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듯해요. 인파 속에 그는 불행이 발견되지 않았다. 발견되지 않은 게 불행이래요. 그 심화가 확실히 드러났으면 다행일 텐데 확실히 드러나지 않아서 발견되지 않아서 불행이라고 합니다. 고로 어떤 발생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시가 하나의 시로서 태어나지 못한 거죠. 고로 모든 빛은 그늘이 남긴 배경이므로 명백한 저녁을 그린 화가는 없다. 이 부분을 읽는데 그림에서
그러니까 19세기 후반, 20세기 초반에 일어났던 프랑스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던 그 예술 운동이 있죠. 인상파 또는 인상주의라고 하죠. 그 부분이 딱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라 그럴까요? 그 인상파 화가들은 어떤 그 눈에 보이는 세계를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기록하려고 했죠. 그런데 그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정지된 세계가 아니고 어떤 빛과 함께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그런 어떤 세계 변화, 그 세계 변화 속에서 어떤 그 색채나 색조, 색채나 색조를 이용해서 그런 눈에 보이는 세계를 정확하게 묘사하려고 했다고 해요. 대표적인 화가는 모네, 마네가 유명하죠. 모네하고 마네는 아주 가까운 사이였죠. 마네는 원래 부유한 집안의 사람이었고 모네는 물감 하나 구할 능력이 안 됐는데 마네가 많이 후원해 줬습니다. 고긴과 고흐는 워낙 유명하니까 잘 아시죠. 그리고 세잔, 드가 이런 분들이 그 인상파 화가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모든 빛은 그늘이 남긴 배경이므로 명백한 저녁을 그린 화가는 없다. 저녁의 이미지를 그죠? 명확하게 잘 그린 화가는 없다고 하죠. 늘 변하기 때문에 그 인상파 화가들이 어떤 시시각각 변하는 그 순간의 어떤 그 세계를 정확하게 묘사하려고 했지만 그렇게 된 화가는 없다고 해요. 왜 근데 모든 빛은 그늘이 남긴 배경이므로라고 했죠. 이렇게 모든 빛은 그늘이 남긴 배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빛이 다 모이면 색이 다 모이면 무슨 색이 되죠? 검정색이 되죠. 그런데 빛이 다 모이면 밝은 투명색이 돼요. 투명한 색. 흔히 그냥 그 투명한 색을 설명하기 힘드니까 흰색이라고 말해버리는데 흰색은 아니죠. 그냥 밝은 투명한 색이에요. 그런데 어떤 그 투명한 색에서 빨강이든 파랑이든 그게 보이면 그것은 빛이 다 보인 게 아니죠. 빛의 일부가 보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과가 빨간색이면 그 사과는 다른 빛들은 다 흡수해버리고 빨간색만 어떤 그 마치 그림자처럼 남겨지는 거죠. 네, 그런 상태를 이렇게 표현한 듯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완벽하게 그린 화가는 없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그림자죠. 실패한 비닐 창문의 구도 사이로 바람의 궁극을 윤문하는 새 한 마리라고 했네요. 실패한 비닐 창문 구도 사이로 여기서 실패가 들어갔는데 비닐 창문이 만약에 그 도화지라면 그 도화지가 완성이 안 된 거죠. 실패한 비닐 창문이니까. 비닐 창문으로 또 어찌 보면 실패한 비닐 창문은 또 가난을 의미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런데 이제 그 창문이 도화지처럼 보이고 또 그 도화지 속에 있는 그림이 하나의 구도라고 하는데, 근데 창문이 도화지라면 그 도화지 안에 또 그림이 있잖아요. 그 사이로 바람의 궁극, 바람의 끝자락이죠. 창문이 딱 막고 있으니까 더 넘어가지는 못할 거 아니겠어요? 바람이 부딪히는 바람의 끝자락인데 바람의 궁극을 윤문한 한 마리 새라고 했네요. 네, 그게 이제 그 묘주로서 다가온 새인가 봐요. 근데 윤문이라는 것은 만약에 그림이었으면 윤색하는 이라고 하면 될 텐데 사실은 시이기 때문에 마치 그림을 말하듯이 말하고 있지만
시이기 때문에 윤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람의 궁극을 윤문하는 한 마리 새라고 했는데 날개는 결국 장식이고 현학적이다라고 합니다. 몸통만 있으면 되지. 그죠? 몸통이 있고 날개가 있는데 여기서는 글로 치면 그 군더더기를 말하겠죠. 그런 군더더기들은 장식적이고 현학적이다. 그러니까 그런 것 다 제거하자라는 말로 보입니다. 그는 쓸데없는 안부를 생략한다. 이런 안부조차도 군더더기인 거죠. 공장 굴뚝은 비약하는 고체의 빗줄기라고 했네요. 빗줄기는 내려왔는데 공장의 굴뚝은 솟아오르고 있어요. 네. 근데 그 굴뚝이 비약하는 고체의 빗줄기라고 하는데요. 뭔가 솟아오른 느낌으로 바라본 것 같아요. 안개의 기록은 이제 그만하기로 한다. 안개의 기록은 이제 그만하기로 한다. 조금 약간 그 이미지즘적 사고죠. 그러니까 안개는 희미하게 애매모호한이죠. 안개라는 것은 안개가 껴있으면 대상들이 명료하게 드러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런 애매모호한 그런 그림은 이제 그만하기로 한다고 해요. 근데 이미지즘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미지즘이 뭐죠? 그 모더니즘 세 가지가 뭐라고 그랬죠? 주지주의, 또 뭐 이미지즘, 또 하나는 뭐 서리얼리즘. 이거 한국말로 초현실주의죠. 초현실주의 이런 것들은 이제 모더니즘인데 그 중에 이미지즘은 복습 한번 할까요? 주지주의 그러면은 지성이나 지혜를 그 중심에 놓고 시를 쓰려고 하는 태도가 주지주의라면 이미지즘은 뭔가 그 구체적인 언어로 아주 냉정하고 간결하게 그러니까 감상주의에 빠지지 않고 냉정하고 간결하게 그리고 명료하게 진술하는 시를 이미지즘 시라고 해요. 근데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그러니까 대상을 감각할 수 있게 쓰는 시죠. 우리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눈에 보이듯이 뭐 코로 냄새를 맡을 수 있을 것만 같게 또는 귀에 마치 들릴 것만 같게 그렇게 명료하게 쓰는 시, 그 이미지즘이라고 그래요. 이미지즘을 한마디로 드러내는 단어가 dry hardness라고 해요. 그러니까 건조한 경고성이라고 할까요? 건조한 경고성.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이미지즘이라고 하는데 안개의 기록을 이제 그만두기로 한다라는 것은 애매모함은 이제 그만두고 명료하게 앞으로 명료하게 하기로 한다라고 말하는 것 같죠. 그러니까 감상주의에 빠지지 않고 명료하게 하겠다라는 건데요. 울지도 웃지도 않는 이 세계에서 어떤 그림은 도저한 패국을 완성한다라고 해요. 이건 도저하다라는 게 매우 깊다라는 거죠. 도가 도달하다고, 저가 미처 아주 밑바닥을 말하죠. 저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아주 뜻깊은 그런 패국. 두 단어가 좀 안 어울리죠. 패국이라는 것은 어떤 기세나 흐름, 형세 뭐 이런 것들이 쇠퇴하는 그런 국면을 패국이라고 하는데 그런 패국을 완성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패국도 그냥 패국이 아니라 좀 수준 있는 패국이죠. 어떤 그림은 도저한 패국을 완성한다. 그러니까 매우 깊은 수준 있는 그런 기울어가는 형상을 완성한대요. 이게 여기에 좀 그 의미가 좀 드러나는 것 같은데요.
우체국치고는 더 이상 슬프지 않다. 네, 더 이상 슬프지 않대요. 그러니까 시가 더 이상 감상적이지 않다라는, 감상적이지 않다라는 말로 표현하는 것 같아요. 퇴근 무렵의 종이박스는 딱딱한 표정이다. 이 딱딱한 표정, 좀 전에 제가 dry hardness라고 했던 것과 조금 어울리는 듯하죠. 네, 아주 냉정하고 아주 건조한 그런 경고성을 드러내는 이 dry hardness가 이미지즘의 키워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금 그림에서는 글쎄요, 그림에서는 조금 인상파 그림하고 조금 통하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몰락을 그리는 화가는 흔해 빠졌다라고 합니다. 이 몰락을 그리는 화가, 글쎄요, 비극적 현실, 어떤 비극성을 그린다. 어쩌면 감상에 빠지는 그런 그림을 그리는 화가 또는 시인은 흔해 빠졌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라는 것을 아치볼드 맥클리시가 시법에서 말했듯이 뭔가 하나씩 감각할 수 있게 보이지 않는 것도 보이게, 그죠? 보이지 않는 것. 그러니까 달빛이 어둠 속에서 달빛이 나뭇가지 하나하나를 드러내듯이 보이지 않던 것을 그렇게 눈에 보여지게끔 그렇게 좀 써야 되겠다라는 표현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질문이 좀 몇 가지 정리해 봤는데요. 2가지 정도로. 메타적 사유로 현대시가 갖는 속성을 감각적으로 형상화한 작품이다라고 하린 시인께서 소개하신 건데요. 이 색깔별로 메타적 사유를 바탕으로 현대시가 갖는 다양한 속성을 감각적으로 형상화한 작품이다. 이런 표현들을 좀 잘 익혀놔 보세요. 메타적 사유. 그죠? 시에 대한 시를 생각하는 것, 그것이 메타적 사유죠. 시론, 시를 어떻게 쓸 것인가, 또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쓸 것인가에 대해서 대한 어떤 생각, 그 생각을 바탕으로 현대시가 갖는 다양한 속성, 현대시는 한 가지 속성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속성들을 가지고 있죠. 리얼리즘 플러스 알파 하듯이. 그런데 감각적으로 형상화했다 이 말은 뭐예요? 형상화, 즉 모양을 구체화시킨 거죠. 형상화라는 것은. 그런데 감각적으로 우리가 감각기관을 통해서 감각할 수 있게 형상화한 작품이다. 아치볼드 맥클리시의 시법에도 이런 비슷한 느낌이 오죠. 그리고 하나 또 권장합니다. 저자는 독자들도 메타시, 시에 대한 시론시, 이 3가지는 같은 말이죠. 같은 말인데 제가 다 적어봤어요. 메타시, 시에 대한 시론에 대한 이런 시들을 각자의 주제로 써보기를 권장한다라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산 시인의 현대시를 통해서 시적 개성과 그리고 문체의 개성, 어떤 자기만의 어떤 스타일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